국민은 사지해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친 독재자. 왕족의 핏줄, 굴절된 야망의 시작. 조선의 페르나라 불린 양녕대군의 16대 손. 황해도 평산의 가난한 몰락 왕족의 막내로 태어나 형들의 죽음으로 장손이 된 사내 이승만. 그의 야망은 시작부터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과거시험 낙방이라는 쓰라린 패배를 맛본 그는 배제학당으로 향했고 독립협회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1899년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 투옥된 그는 영화 빠삐용처럼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혀 곤장 100대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여복이었을까요? 3번의 결혼,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까지. 그의 삶은 늘 기묘한 비호 속에 있었습니다. 1904년 자신을 가두었던 고종의 특별 사면으로 미국 땅을 밟은 그는 하버드대 석사와 프린스턴대 박사 학위를 쥐고 하와이를 근거지 삼아 교회와 국민회를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선을 온전히 우리 손이 아닌 국제연맹의 신탁 통치 아래 두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그의 행적은 자주 독립을 염원하던 민족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뒤틀린 권력욕의 서막이었습니다. 상해 없는 임시정부 대통령, 그리고 분열의 정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얻었으나 그는 상해 땅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 대한인 동지회를 기반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렸을 뿐입니다. 심지어 미국 교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독립자금을 횡령한 죄로 안창호와 김구가 주도한 임시정부 의정원에 의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역사적 치욕을 당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미국에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독식했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으나 끝없는 내부 분열로 거절당했습니다. 귀국 전 메가더와 하지 중장을 만나 사전 모의를 마친 그는 독립촉성 국민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1945년 극우 언론 조선일보를 복간하며 미군정이 임정을 부정하자 기어코 남한 단독정부를 주장하며 민족 분단의 도화선을 당깁니다. 그와 김구가 외친 신탁통치 반대의 이면에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좌우익을 갈라치고 사회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자신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낙인 찍어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진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의 지도자 김구와 여운형을 암살하며 정적 제거를 위해서라면 동포의 피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행적을 이어갔습니다. 무기 없는 군대, 전쟁을 유발한 북침 발언 오만.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핏빛으로 물들인 동란의 주범은 명백히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유발한 자는 다름 아닌 이승만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이승만 정권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이라며 준비도 없는 북진 통일론을 미국과 유엔에 공갈 협박하듯 외쳐댔습니다. 이 황당한 군사적 거세와 도발적 언행에 질려버린 미국은 한국이 먼저 북침할 것을 우려했고 결국 미군을 철수시키며 소총을 제외한 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거의 모든 중무기를 수거해 가버렸습니다. 지도자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안보의 공백을 자초한 것입니다. 무기도 대책도 없이 맨몸으로 남겨진 국군과 국민들은 북한군의 소련제 탱크 앞에 처참하게 짓밟혀야 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학살과 비극은 무기를 빼앗기다시피 한 이승만 정권의 폐악질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비겁한 도망과 끊어진 다리, 민주주의의 퇴보. 북한군이 남침하자마자 이승만의 본색은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군이 적을 격퇴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고 국민의 발을 묶어둔 채 자신은 조선의 선조처럼 6월 27일 새벽 저 프란체스카를 데리고 가장 먼저 대전으로 다시 대구까지 비겁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비극의 정점이 찍힙니다. 피난민과 군인들이 가득 차 있던 한강대교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파해버린 것입니다. 이 폭사로 인해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과 군인이 그 자리에서 터져 죽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수몰되었습니다. 남겨진 수십만의 서울 시민들은 적으로 가득 찬 사지에 고스란히 버려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방패 삼아 제 목숨 하나 살려 도망친 지도자, 이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이승만의 민낯입니다. 전쟁 전후로 이어진 서북 청년단의 만행, 제주 4 사막살과 여순민중항쟁, 보도연맹 등
30만 양민 학살의 핏자국 위에 이승만은 이기붕과 박마리아라는 부패한 비선 권력을 안치고 자유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친일파를 비호하고 4.4.5입 개헌을 감행하며 3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성난 민심의 불을 지폈습니다. 피 흘리며 일어선 대학생들과 온 국민의 4.19 혁명 앞에 독재자는 마침내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국민을 버리고 하와이로 도망쳐 천수를 누리다 사라졌습니다. 임시정부 시절의 자금 횡령과 파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재판도 없이 학살한 죄, 전쟁 유발과 비겁한 도망, 그리고 한강대교 폭파로 동포를 죽인 죄. 이승만의 생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장 잔혹하게 훼손한 비극적인 독재자의 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도 이승만의 행적이 국가적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친박 세력이 난립하고 교육 현장에서 쇠뇌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은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학습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는 국민주권 이 국가가 독재자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